몇 년대 하는 거다, 몇 년대? 1920년대. 1920년대. 몇 년대라고요? 네, 1920년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1920년대 국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기와 장소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1920년대 어디라는 거다, 얘들아? 국내를 하는 거야. 1920년대 국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1920년대 국내에 일어나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910년대는 무단통치였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3명만 모여도 두드러 팼지 않습니까? 모일 수도 없고 단체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문화통치로 바뀌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구분 보장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총독부가 인정하는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대학 설립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을 때 2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계열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민족주의 계열하고 무슨 주의 계열로 나뉘게 되냐면 사회주의 계열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무슨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 거냐면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게 등장한 거야. 1920년대에. 그러니까 1910년대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몇 년대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20년대. 네, 20년대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920년대 사회주의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됐느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레닌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약소 민족에 뭘 해준다 그랬습니까? 해방을 뭐 해준다 그랬어요? 지원. 아무도 안 해준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나라가 러시아야. 그럼 러시아는 지금 공산화됐는데 도대체 사회주의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 쟤네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너무 좋냐면 누구나 어떻게 한 세상? 평등한 세상. 알았지?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평등하게 살자. 이거 되게 그 당시에도 빈부의 격차가 엄청 극심하거든요. 소수의 지주들은 되게 잘 사는데 대다수의 농민들이 다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무슨 주의에 빠져들게 되냐면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의 목표가 뭐겠어? 사회주의자들의 목표가 뭐야?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지, 그치?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 조선을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가 없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있잖아, 일본이. 일본을 쫓아내야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독립을 하고 나서 독립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든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의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주의 체제로? 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독립을 하고 나서. 근데 얘들아, 이 민족주의자들은 생각이 달라. 민족주의자들은. 봐봐. 우리 조선시대 때 뭘 배웠냐면 너희네들이 기억이 없겠지만 너희들이 뭘 배웠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자본주의에 뭐가 나타났다고 배웠냐면 매가가 나타났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매가가 나타났어. 근데 얘들아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됐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무슨 주의가 됐냐면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뭡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그대로 가는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만들어놨던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독립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중에 지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만 하면 돼. 독립. 내 땅을 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땅이 좀 많은데 그 땅을 왜 내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만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은 독립하고 나서 무슨 주의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간에 뭐가 심하냐? 갈등이 심하다. 이 뭐가 심하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을 거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이 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자들은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면 이거 합니다. 이거 실력 양성운동. 1920년대 때 그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얘기 나오면 애국개몽운동처럼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자, 거기 줄 쳐봅시다. 여기 줄 쳐봐, 얘들아. 폐사령이 철폐됐다. 여기다 줄을 쳐보세요. 뭐가 철폐됐다고요? 자, 여러분, 폐사령이 철폐됐습니다. 폐사령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1920년대 새로운 말이 나와야죠. 회사를 설립하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신고해야 되는 거야. 신고. 회사를 만들려면 이제 신고만 하면 돼. 신고. 허가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얘들아 뭘 만든 거니? 민족기업을 만든 거야. 이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맨날 우리가 일본 기업의 제품만 사서 쓰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본을 육성하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민족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서야 만들었잖아요. 이제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 쳐봐. 회사량이 철폐되고 민족기업이 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민족기업을 만들었는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없앴다는 거야.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가 없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렇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업 걸 안 사주는데 일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쓰겠습니까? 일제 거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 무슨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국산품 애용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줄 쳐보세요. 평양 줄 칩니다. 평양 줄 치시고요. 자, 평양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요. 전국으로. 얘들아, 국채 보상 운동, 나랏빛 갑자는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나랏빛 갑자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지, 그지? 대구에서. 물산 장려 운동은 어디서 시작한 거야? 평양에서 시작한 거야. 평양에서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야, 우리 국산품 애용운동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선 물산 뭘 만든 거죠?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것을. 그럼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거기에 이제 줄치면 되겠죠? 평양, 조선물산 장려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거기다 줄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본 상품의 배격, 소상품 애용, 금주 금연운동 이런 것까지 써놔야 돼. 물산 장려운동이니까 금주 금연은 아니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금주 금연 이런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이 물산 장려운동에 구호가 있다는 거지. 구호. 거기 줄쳐봐야 돼. 4살 내일은 누구 것으로 해야 돼? 내 것으로 해야 되고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조선 사람은 누구 것으로 얘들아? 네, 조선 것으로 이렇게 그 2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산장려운동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제 호응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줬겠지, 그지? 당연히 애국심 마케팅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호응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가 또 방해했겠습니까? 1번. 자, 그래서 결과 보자. 일제의 탄압과 방해야. 일제의 탄압과 방해.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치면 되겠어요. 일부 기업가에 의해 토산품 가격이 상승함으로 따라서 자본가와 일부 상인에게만 이익이 된다며 무슨주의 계열에서 비판했다. 사회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품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기업가와 상인들은 가격을 올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아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우리가 억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품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쓰고 있으니 거기에 같이 운동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어떻게 한 거죠?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니네 누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이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니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뭐한다? 얘들아, 뭐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화통치와 함께 몇 차 교육령이 나왔냐면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나왔죠. 이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하면 뭐가 설립이 가능합니까? 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락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학 설립이 가능하니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줄쳐보면 됩니다. 이상재 줄치시고, 자, 이상재라는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조선 밀립 대학 기성회, 조선 밀립 대학 기성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이 시민단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산 장려처럼.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대학 만들려면 뭘 모금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돈을 모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호가 뭐냐면,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자면,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민족 1천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이 1000만 명이라고 친다면 그 1000만 명이 얼마씩 내면 되는 거예요? 1원씩 내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4천만이 얼마씩 내자? 10,000원씩 내자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4천만이 10,000원씩 내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기금이 되고 그걸로 뭘 만들자, 이런 얘기 한 거죠. 대학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자연재해로 모금운동의 성과가 저조하다, 보다 줄치시고요. 하필이면 이때
수해가 난 거죠. 그 수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모금이 좀 저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방해. 근데 얘들아 좀 아이러니한 건 뭐야? 지네들이 대학 설립을 어떻게 해주고 가능하게 해놓고 또 대학 설립한다니까 방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줄 수밖에 없냐면 대학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학이 만들어졌다? 무슨 대학이 만들어졌다? 경성제국대 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문맹대치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라고? 네, 문맹대치 운동. 자, 문맹대치 운동인데 거기 문맹대치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1920년대가 되면요 한 7명, 10명 중에 한 7명은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글자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려야 되겠구나 라는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배경, 거기 조침대 한국인 문맹자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계과정에 가면 야학이라든지 강습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는데, 이때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때 조선일보가 1920년대 조선일보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면 신문사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인쇄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만드는 거냐면 한글 원본이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니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니네들 나중에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라 이거죠? 동네 어르신들 글 가르쳐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쳐보자.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 줄치고 한글 원본 줄치고. 그래서 얘들아 구호, 이 조선일보가 만든 구호 뭐가 있어요?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배워야 뭐한다? 산다. 이런 거 나오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당시 조선일보의 그 라이벌이었던 뭐가 있어요? 동아일보가 있는데 이걸 따라할 수가 없잖아. 창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조선일보가 이런 걸 하자, 우리도 할 걸 라고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따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는 무슨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 옆에 봐봐. 네, 1930년대 동아일보는 두나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두나로드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두나로드 운동. 뭐냐면 러시아 말로 민중소굴입니다. 민중소굴. 그러니까 두나로드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농촌 개몽이죠. 농촌 개몽. 그러니까 니네 대학 다니고 이런 애들 너네들 여름방학 때 놀러 다니고 이러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거예요? 농촌으로 가라 이거예요.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 구호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구호 뭐야? 구호 뭐가 있어? 배우자, 가르치자, 무슨 운동이야? 두나로드. 이렇게 비슷한 운동이지만 다르죠. 그죠? 뭔지 왠지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 문맹대치 운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세 가지 했어요. 여기 보세요.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문맹대치 운동, 이 세 가지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슨 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민족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했다라든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1900 몇 년대? 1920년대 어디?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실력 양성 운동으로 무슨 운동?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대치 운동을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할 때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회주의자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 넘겨봐 얘들아. 249페이지로 가는 거야. 249페이지에 가면은 노동 농민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노동 농민운동 249페이지에, 자,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독립하고 나서 무슨 주의 국가로 가야 돼요? 사회주의. 그럼 여러분 부자들이 호응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호응할까요? 당연히 다 같이 나눠서 평등한 세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독립하고 나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노동자,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활동을 꾸준히 하고 또 1930년대까지 꾸준히 노동 농민 운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1920년대 때 노동 농민 운동의 특징은 생존권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로 가면 이 생존권 투쟁이 무슨 투쟁으로 바뀐다? 항일 투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생존권, 1930년대는 항일 투쟁이다. 자, 그러면 농민운동을 봅시다. 농민운동. 일단 농민운동을 보면 얘들아 배경이 뭐겠어? 거기 줄치면 돼. 거기 줄쳐봐. 조선농민총동맹 거기 줄치고 당연히 얘들아 농민들은 뭘 내리고 싶겠니 얘들아? 뭘 내리고 싶겠니? 소장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소장료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소장료를 내리고 싶겠지, 그치? 소장료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겠니? 소작권을 함부로 모아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작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작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농민들과 같이 이제 소작쟁이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920년대 때 나타나는 소작쟁이가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그러니까 암태도라는 섬의 지주가 문제철이라는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가 암태도의 모든 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50%, 60%, 70% 나중에 80%까지 소작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소작쟁이 중에 그래도 성공한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그래서 암태도 농민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이 소작쟁이를 일으켜갖고 소작료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소작쟁이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소작쟁이만 했다 하면 누가 등장하는 거죠? 일본 경찰들이 와서 감옥에 보내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30년대 가면서 이게 우리가 소작료를 인하하거나 소작권 이전 반대 운동을 끊임없이 했지만 누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일본이 나가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얘들아 무슨 투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무슨 투쟁으로 바뀐다. 항일 투쟁으로 바뀐다. 알았지? 근본적으로 일단 누굴 쫓아내고 봐야 되겠구나. 일본을 쫓아내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야. 노동운동도 뭐냐면 있잖아 이런 거야. 당연히 임금을 어떻게 달라고 그랬겠어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노동조건 개선. 이게 뭐냐면 있잖아 니네 100도씨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공장의 온도가 100도씨야. 근데 너희들보다 어린 15, 14세 소녀들이 100도씨가 넘어가는 공장에서 15시간씩 일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건을 모아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거야. 일본 애들에 의해서. 그러다가 여러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게 1929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후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노동자들도. 누가 나가지 않는 이상 안 되는구나. 일본이 나가지 않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1930년대에는 무슨 투쟁으로 확산된다? 항일 투쟁으로 확산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거기 줄 치시면 돼요. 일단 농민운동, 농민총동맹 줄치고,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조선 노동총동맹 줄치고,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1930년대, 거기 줄치면 되겠지? 농민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하여 무슨 투쟁으로 강화됐다? 항일투쟁.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밑에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으로 발전했다. 됐습니까? 네.